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부산항만공사가 닻을 올린 지 20년, 올해로 성년이 됐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부산항의 위상은 몰라보게 달라졌는데요.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봤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4년 설립 당시 부산항만공사는 총 자산 3조 4,500여억 원, 예산 1,434억 원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자산 7조 5천억 원에 예산 1조 4,952억 원으로 매머드급 기간으로 성장했습니다. 출범 당시 컨테이너 1,041만 개를 처리했던 부산항은 현재는 2,200여만 개를 처리하면서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으로 세계 7위항만입니다. 목적지에 따라 화물을 옮겨 실는 환적 화물은 425만 개에서 1,200여만 개로 늘면서 부산항을 세계 2위의 환적항으로 만들었습니다. 크루즈선 입항도 18회에서 106회로 늘면서 관광객 수도 갈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21개에 불과하던 컨테이너 터미널 선석이 총 44개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최첨단 시설과 최고의 운영 시스템을 모두 갖춤으로써 글로벌 선사가 앞다투어 기항하고 지난해 준공한 신항 스컨 터미널은 우리나라 최초의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차세대 항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전 세계 150개국 500개 항만과 연결된 정기 컨테이너 항로를 개설 운영 중이며 60개 글로벌 해운선사가 매주 280여 개 항로를 오가고 있습니다. 부산항의 연간 매출액도 44조 원으로 우리나라 해운 항만 산업 총 매출액 약 60조 원의 73%를 차지합니다. 앞으로의 20년은 진해신항 개발과 항만 스마트화 등 국가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나설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진해신항을 3만 TU급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메가포트로 육성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 최대 현안인 북항 재개발 사업으로 지역 경제 발전도 이끌 것이란 기대입니다. 1단계 개발에 이어 2단계 개발이 곧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성공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부산항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의 미래를 새롭게 꿈꿀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앞으로도 혁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항만산업 선두주자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부산항 발전 유공자들에게 포상을 수여하고 창립 20주년 봉정식을 가졌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 공항 접근철도 건설입니다. 그런데 이 철도는 공항 배후 도시가 될 에어시티에는 정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노선을 에어시티 쪽으로 변경하고 가덕역 설치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공항 복합도시 에어시티가 들어설 가덕도 눌차지구입니다. 눌차만을 매립하고 주변 마을까지 포함한 460만 제곱미터의 공항 관련 업무시설과 종사자를 위한 주거공간, 주민 이주단지 등이 갖춰지게 됩니다. 부산시는 10만 명가량이 유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계획에는 이곳을 지나는 교통편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토부는 공항 접근철도 건설을 추진하면서 가덕도를 관통할 뿐 에어시티는 지나지 않는 노선을 채택했습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 3가지 노선을 제시했는데 가덕도 산지를 관통하는 일안을 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7,450억 원으로 세 안 중 공사비가 가장 적게 들고 주민 민원도 적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가덕도 주민들은 세 번째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항까지 직선 노선인 사만이 에어시티를 관통하기 때문입니다. 노선이 눌차만 습지를 지나게 돼 가장 많은 공사비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습지 부분 노선을 내륙으로 들인다면 예산을 크게 줄일 뿐 아니라
에어시티의 역사 설치도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습지만 피할 수만 있다면 800억이 더 드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2배나 더 아낄 수 있는 한 1,600억 정도는 아낄 수 있는 대안삼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러면서 그 아낀 그거는 지하철 역사를 만드는 데 써라. 국토부가 우려하는 주민 민원에 대해서도 서명운동을 통해 오히려 주민들이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시도 노선 변경을 국토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보상대책위는 지난 9일 접근철도 노선 변경과 가덕 역사 설치 건의서를 부산시 의회가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지난 11일에는 국토부에도 같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수억 원을 들여 만든 공공청사가 사용한 지 3년도 안 돼 철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북부소방서 얘기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김석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북부소방서가 개청했습니다. 사상구에 있던 북부소방서를 북구로 이전한 겁니다. 새 청사부지에 있던 금곡 119 안전센터는 인근 상수도 사업본부 부지로 옮겼습니다. 800여 제곱미터 부지에 2층 철골 구조물로 임시 청사를 만든 겁니다. 이때 든 건축비만 3억 7천만 원.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방치된 채 철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로 사용기한이 끝나 시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은 약 1억 원의 철거비를 써야 합니다. 아직 이 건물은 철거 예정인데 이 건물을 북구청의 문화시설 등으로 재활용한다면 철거비도 아낄 수 있고 또 문화시설을 지어야 하는데 건축비도 아낄 수 있고 여러모로 지역 주민이나 저희 북부소방서 북구청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건물은 가설 건축물이지만 사용기한만 연장하면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청사부지는 도시철도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 교통약자 등의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건물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선 여러 기관이 뜻을 모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북부소방서와 상수도 사업본부 그리고 북구청이 건물 활용 방안을 결정하고 다음 달 있을 시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북구 주민과 특히 우리 경북동 주민들을 위한 좋은 문화 공간이라든지 그런 명소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특히 관계부처 간에 서로 유기적으로 좀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이에 대해 부지 관리자인 상수도 사업본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황령산에 호텔 등을 지으려 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해드렸습니다. 황령산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대표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산 황령산 꼭대기 봉수전망대. 부산 시내 전역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도심 속이지만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황령산 정상에서 황령산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를 출범한 연대 대표자들을 만났습니다. 먼저 시민운동본부는 황령산의 아름다움을 강조했습니다. 황령산은 부산의 중심에 있는 이 산이고 또 바다를 접하고 있는 천혜의 아름다운 환경의 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연결하는 봉수대가 있는 부산의 중심에 봉수대가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장소이기도 합니다. 부산 시민이 벚꽃 필 때부터 겨울까지 살아가는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앞으로 소중한 자연의 가치를 알릴 것이란 각오도 덧붙였습니다. 황령산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같이 황령산 하나 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펼치면서 좀 더 인식을 높이고 정진하고 이 개발의 부당성들 개발을 함으로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우리가 손실을 방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하고. 그리고 황령산 정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흉물스럽게 방치된 스키동과 같은 난개발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부산의 가장 비극적인 상징인 스키돔 건설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약 20년 된 아주 흉물의 이
건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 또다시 개발이라는 논리로 이 부산의 젖줄이의 상징인 황령산 봉수대에 케이블카라든지 기타 이 난개발을 유지하는 것은 진행하는 것은 개발업자의 이익에 복무할 뿐이지 부산 시민의 지속 가능한 삶의 질의 보존이라든지 그리고 미래 세대의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줘야 된다는 지고지순한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산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전국 시민단체와의 연대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일회성 규탄이라 여기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눈앞의 개발 사업보다 지속 가능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통과 협치도 강조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부산시가 협치하여서 오히려 삶의 질이 보존되고 관광자원이 폭넓게 개발되는 좋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는 제발 이 근시안적인 개발업자의 이익에만 복무하는 정책을 펼치지 말고 부산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미래 세대의 아름다운 환경과 부산의 가치를 보존한다는 의미밖에 없는데 이런 가치와 부산시의 행정이 만나서 진정 삶의 질이 보장되고 지속 가능한 그런 환경과 개발의 이 균형 이런 부분을 같이 협치하는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삼복도로와 도심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회전식 도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구 동대신동에 만들어집니다. 그동안 한참을 둘러가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주민들, 산복도로로 이어지는 서구 동대신동입니다. 이 보동길에서 망향로로 가려면 지나가야 하는 곳,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더 힘들어 보이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어르신들 내가 여기서 사는 거 보니까 이제 많이 올라오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지. 최근 이곳에 흰천이 덮였습니다. 망향로와 보동길을 연결하는 회전식 도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망향로와 보동길 사이 연결 도로가 없어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요 해가서 회전식 도로를 통해 가지고 그 빠른 시간에 올라갈 수 있겠죠. 이 도로가 만들어지면 차량 이동 시간은 기존 6분에서 1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래도 거리가 단축이 되니까 시간 거리가 단축이 되니까 뭐 가스비도 그렇고 연료비도 그렇고 이제 힘이 덜 들지. 회전식 도로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주차장 진출입로에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한 층에 한 바퀴씩 회전하는 구조로 5바퀴를 돌아나가면 위아래 도로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전국 공공도로 가운데 회전식 구조의 도로는 이번이 처음으로 도로의 길이는 131m, 폭은 8.8m입니다. 평상시에 우회하던 도로에 7, 8분 걸리던 시간이 한 1, 2분으로 단축이 되고 또 우리 보행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한편 주민들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회전식 도로 구조물 중앙에 수직 이동 엘리베이터와 계단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준공이 마무리되는 시기는 오는 2025년 12월 말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과학관에서 줄기세포와 3D 장기 프린팅 같은 우리나라 최신 바이오 기술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역대학과 국내 의과학 연구개발 회사들이 참여해 만든 콘텐츠를 통해 보다 친근하게 의학 분야를 접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3D 장기 프린팅을 이용한 갈비뼈 이식 과정입니다. 육종암 환자의 갈비뼈를 절제, 스캐너로 환부를 스캔한 뒤 3D 프린터로 대체물을 만들어냅니다. 간 이식 수술 현장도 옮겨왔습니다. 모니터의 지시에 따라 인체 모형과 도구로 수술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부산과학관이 상설전시관 3관을 바이오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새 단장했습니다. 지난 1년간 지역대학과
국내 의과학 연구개발 회사들이 공동 콘텐츠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해 장기와 비슷한 조직을 형성하는 오가노이드 등 한국의 세계적인 기술력도 선보입니다. 미래 의과학의 주요 기술들을 소개하고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의과학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국내에 선도하는 민간 의료 기업들을 조금 함께 전시를 구성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의과학 기술이 현재 여기까지 와 있다를 또 관람객들에게 제시를 하고자 했습니다. 과학관은 이달 말 AI로 배우는 서핑 전시물을 도입하는 등 지역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역할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이맘때쯤 연말정산으로 분주하게 됩니다. 지난해 낸 세금을 돌려받느냐 아니면 더 내야 하느냐 판가름이 나기 때문인데요. 유용한 절세 정보 김석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됐습니다.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신용카드 기본공제 확대입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기본공제 한도는 600만 원으로 2배 늘었습니다. 7천만 원을 초과하면 4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공제율도 80%까지로 2배 확대됐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었고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돼 15%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 공제율도 10%에서 15%로 올랐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늘었습니다. 내 고향에 기부를 하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했다면 기부금의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도 한 번에 일찍 내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모두 내면 약 4.5%를, 6월에 내면 약 2.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10%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승용차 요일제는 월, 화, 수, 목, 금요일 중 하루를 지정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차량을 쉬는 건데 이 제도에 참여하면 공용주차장 요금도 50% 할인됩니다. 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제로페이 20% 페이백 행사도 합니다. 다음 달 16일까지 가맹점에서 부산은행이나 비플레이 앱으로 직불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20%를 환급해 줍니다. 환급액과 방법은 1인 최대 5만 원까지며 다음 달 29일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 작업으로 인해 17일부터 21일까지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24시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부산 7번째 긴급 돌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시범 운영을 한 뒤 각 지자체와 유치원에 긴급 돌봄 시설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교육청 종합민원실에 둥지를 튼 부산 7번째 24시간 돌봄센터입니다. 교실 1개 정도의 공간에 작은 도서관과 놀이교구 등을 갖추었습니다. 하루 수용 인원은 15명으로 긴급 돌봄을 희망하는 유아와 초등학교 3학년까지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육청 통합 예약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전화로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부산 학교행정지원본부를 통해 예약 상황에 따라 보육교사나 정교사 자격을 가진 전담교사가 파견됩니다. 지자체와 사립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센터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온 마을이 나서서 부산의 모든 아이를 교육하는 진정한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24시간 긴급돌봄센터도 엄청나게 많이 확대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간 돌봄센터에서는 잠자리는 제공하지만 식사나 간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 공공기관 외 경로당 등 민간시설을 활용한 곳의 경우 실제 24시간 돌봄 기능을 제공하기는 어려워 보완해야 될 점으로 지적됩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에게 값비싼 옷이나 장난감을 사주는 게 부담이 되곤 합니다. 쓰던 유아용품을 기부받아 필요한 가정에서 나눠 쓸 수 있는 북구 키즈마켓이 운영 1년을 맡고 있는데요. 물품 종류는 더 다양해지고 이용객들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북구 화명동 다시 쓰기 행복 키즈마켓입니다. 아이들 옷과 신발이 연령별로 빼곡하고 장난감과 유모차, 한쪽 방을 가득 채운 책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모두 이웃 주민들이 기부한 것들입니다. 가격은 1,000원에서 10,000원까지. 가격표를 채 떼지 않은 5만 원짜리 새 옷이 5,000원에, 수십만 원 하는 유모차는 10,000원에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때도 괜찮고 진짜 싸게 팔고 있어서 근데 직접 고를 수도 있으니까 진짜 좋아요. 쓰던 물건인 만큼 세탁과 소독, 수선은 필수입니다. 모두 봉사자들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 애 키울 때 이런 것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모았을 건데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얘기해 줄게요 이래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막 이래 와가지고 막 사가고 이럴 때를 보면은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장난감 수리 담당은 어느새 전문가가 됐습니다. 작동이 안 되니까 분리를 내가지고 청소를 좀 이렇게 녹이 슬었다든지 이걸 갖다가 조금 닦아주니까 다시 이제 건전지를 끼우니까 소리가 좀 나더라고요. 화명일동 키즈마켓은 지난해 2월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민 330여 명이 기부에 동참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유치원과 업체에서도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7,500명이 넘게 다녀가 여기서 생긴 수익금 1,100만 원 전액은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시 기부됐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방문객이 점차 늘고 있어 더 많은 기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커서 사용을 못하는 물건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집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곳에 기부를 해주신다면 이 물건들이 집에서는 안 쓰지만 또 다른 분들은 정말 소중하게 잘 쓰실 분들이 계시잖아요. 키즈마켓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고 물품을 기부할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